아이 상쾌해. 쌤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죠? 뭐요?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얘 뭐래?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 네. 그럼 얘는 이거 저 상관 없어? 너는 금요일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금요일날 이거 반드시 오셔야 돼요. 금요일 수업 쉬는 시간. 금요일날 수원 끝나고요? 네. 아 끝나고 나서 수원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하고 쟤는 나를 꼴밖에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강력한 의식이 듭니다. 아이.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제가 여기 설명을 건너뛴다고 했죠. 왜냐면 그래프 설명을 하고서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설명을 드리는 걸 드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저 미친놈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치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원래대로 그냥 원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방법 이해하셨다고 믿고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끝난 건가? 몇 호? 어허? 미친놈. 아씨. 내 손에다 댔는데? 을? 새로 사달라 쫄라야겠다. 없다. 자, 여러분들 동경 그리고 시초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뭐 잘 보이겠지? 그냥 확인을 안 했는데. 아, 받쳐줘야겠다. 만능 지우개가 뭐지? 박정은 지우개. 그렇지. 좋았어. 동경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동경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뭐 여러 개 동경이 갇히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우리가 저번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면서 뭐 예를 들어 사인 0도랑 사인 180도, 사인 360도가 서로 같은 것처럼 그려졌던 거 기억하시는 것처럼 각도가 이렇게 손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요? 말하는 의도가 없죠. 아, 상관없어? 물어본 거예요.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뭐지?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질문에서 의도가 없었어.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동경을 PQ 있다고 할게요. 해가지고 그거의 각도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PQ 두 동경이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보니까 P로 여기 있으면 Q도 여기 있다는 거지. 이때 각도는 서로 같겠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러면 그냥 A랑 B랑 같다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교과서가 약간 조금 잘못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AB인데 왜 여기는 알파 베타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표시된 A는 그냥 순수하게 이 크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딱 예를 들어 뭐 30도, 45도 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이 알파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서 30도 하나만 말을 했었나요? 아니죠? 30도 더하기 360도 360도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는 것도 있었죠. 그게 알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는 것도 포함하는 각도고 여기는 A랑 B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중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그냥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A랑 B는 당연히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더 넓게 봐가지고 알파랑 베타라는 각 크기로 보았을 때는 이 둘이 서로 빼면은 그냥 바퀴수 차이겠죠. 예를 들면 뭐 A가 한 바퀴 돌고 나서 A만큼 간 거랑 B랑 빼면은 그냥 한 바퀴만 남겠죠. 두 바퀴면 두 바퀴만 남고
뭐 예를 들어 A가 한 바퀴 돈 거고 B가 두 바퀴 돈 거면 한 바퀴 차이가 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일치하는 순간에는 두 개를 빼주면 바퀴수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N은 당연히 0을 포함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수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P랑 Q가 서로 원점 대칭,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반대쪽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경우에는 P를 보면은 이만큼 A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B는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A랑 B랑 한번 빼보니까 남는 건 뭡니까? 이 편값, 다시 말해서 얼마? 180도만 남는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알파랑 베타를 빼면은 바퀴수는 당연히 항상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더 차이 난다? 180도가 추가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황 봐서 일직선 위 있고 방향이 반대로 하면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이 보고서 그러면 이 차이만큼 알 것인데 바퀴수는 그냥 추가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바퀴수만 추가적으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슬프지만 3개가 더 있어요. 쌤 이걸 외워야 하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안 외웁니다 이거는. 왜? 쓸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공식이에요. 네, 쓸 일이 없어요. 굳이 쓸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서로. 그러면은 A는 이만큼 돈 거고 B는 이만큼 돈 건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A는 이만큼이고 B를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한 바퀴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면 온전히 바퀴수로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엔 X축도 대칭해봤으니까 Y축도 대칭 한번 해봐야겠죠. 이때 A는 P까지 닿는 거고 B는 Q까지 닿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B가 되겠네요.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뭡니까? A에서 B만큼 추가적으로 가면은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나오면 180도라고 중학교적인 답변을 내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항상 바퀴수만큼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돼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N은 정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퀴수가 한 바퀴, 두 바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바퀴, 마이너스 2바퀴. 그래서 마이너스 바퀴라는 게 뭡니까?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안 보일까봐 위로 살짝만 올리죠. 세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억진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조금이는 이 B는 여기는 조금이는 B랑 같겠죠. 그리고 A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다시 보면 뭡니까? A랑 B랑 더하면 90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중학교 답변으로 90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지식을 쓰면 바퀴수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 이런 문제를 억지로 내지 않는 이상 붙일 일은 없다. 저희 쓰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제가 숙제로 잘못 내드렸던 부분입니다. 설명을 한다 해놓고서 도망가갔던 부분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래 진도를 쭉 나갔었어요.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나가야죠. 그래프를 내가 저번에 설명을 하다 말았겠죠? 아무래도 네, 설명하다 말았네요. 갑시다. 정로였나 제안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블루스크린을 한번 띄워드리고 종로가 좋았어. 정모가 좋았어요? 아쉽네요 우리 정모. 우리도 블루스크린이라면서 좋아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정모가 안타깝습니다. 건강하게 빌겠습니다. 건강하겠죠? 근데 정모는 정모 코로나가 있어요? 정모는 또 같은 데를 치료하니까 지금 민망해진다. 아니 밀접촉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는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각 구하려고 설명을 들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아닌데 여기 뭐냐 272쪽 보면은 272쪽이 아니라 저기 273쪽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여기 뭐 적혀 있어야 됩니까? X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X축이어야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XY, 다시 말해서 좌표평면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처음에 XY 좌표평면 배우고 계속 Y랑 X만 써오다 보니까 여기 무조건 X가 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X 말고 다른 게 와도 된다는 걸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사실 뭐 할 때 배웠습니까? 그래프 배울 때. 초등학교 때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그래프 말고요, 막대 그래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표 같은 거 주면 막대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응애처럼 그려놓고서 두 개 쭉 그려놓고서 딱딱딱 적어놓고 막대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때도 X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Y축도 있었고. 근데 그 X축, Y축이랑 여 좌표평면이랑 서로 다른 거라고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생긴 게 다르다고. 둘이 엄연히 말해서 같은 겁니다. 이런 좌표평면에서도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충분히. 단지 성질이 약간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얘는 세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값으로 세타의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x값 결정했던 것처럼. y축을 그대로 그래서 뭘 그린 거냐면 y는 사인 세타를 그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물결 모양이 나왔나라고 한다면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매될 겁니다. 원리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원래 물리에서 배우는 법칙이에요. 진자운동 아시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이거 있잖아요. 막 끈에다가 막 공 같은 거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계추. 진자운동. 그거 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저게. 네, 그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또 수마에 빠지실까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인 세타라는 값을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알았다고요?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세타라는 값이 있을 때 r분의 y라는 값을 해서 얻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r이 1인 상황에서는 그냥 y 값이겠죠. 그래서 세타에 따라서 그 y 값을 이렇게 투사를 시킨 겁니다. 왜? y는 이도피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도피를 이렇게 투사시켜서 하나하나씩 좀 찍었다고요. 세타가 변할 때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자운동을 했었더라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원리 두개는 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진계라도 배웠으면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데 지진계요? 지진계도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지진계가 뭐예요? 종이 이렇게 쓱 움직이면 지진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종이 쫙 걸려나는 거. 안 배웠으니까 죄송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원리로 점을 찍어주면은 다음 같은 물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냥 3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 먼저 사인 그래프부터 보도록 하죠. 얘가 하나입니다. 얘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되겠죠. 여기서 내가 끊어버리긴 했지만 뒤에서 계속 물결 치겠죠. 물결 치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각각의 값에 대해 주의 깊게 보기 위해 딱 한 주기만 그리겠습니다. 뭐 주기라는 말을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리는 없으니까 주기에 대한 설명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얘들이 반복된다는 건데 원점에서 0,0인 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죠.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그냥 그리고 끝 하라고 하진 않았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항상 특정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특정점은 뭡니까? 각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유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특정점을 보니까 얘 x축과의 교점, 다시 말해서 x절편 값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2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고 정확히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말씀드리자면 얘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가 막 요건데 얘네 막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봉우리의 x좌표는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는 뭡니까? 0과 파이의 사이네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봉우리 하나도 좌우대칭이라는 거죠. 이 봉우리 꼭지점,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더니 1이라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간 봉우리는 2분의 3파이입니다. 2분의 3파이는 뭡니까? 파이와 2파이의 절반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하, 얘도 대칭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봉우리의 가장 최소값이 얼마인지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여기 끝입니다. 사인 함수가 옆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저걸 알아서 어디다 써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사인 3분의 4파이가 구하는 방법 막 그런 말 했을 때 나는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원그릇 하라고 했죠. 맞는 분은 이걸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파이마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0부터 2파이가 계속 찍혀나갈 테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기는 2파이라는 겁니다. 2파이의 길이만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가장 높이 있는 1일 최대값일 것이고 반대로 최소값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고 라는 것 정도.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은 최신 기술이 있었다면 코사인 그래프를 이 위에 그리고 싶은데 그럴 기술이 없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새로 그려보도록 하죠.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물결 모양 무늬로 그려져요. 근데 문제는 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이군. 이게 어딜 봐서 물결이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아까 사인 그래프 계속해서 똑같이 붙여넣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코사인 코사인 x 그래프 붙여넣기 하면 일부러 띄어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 그리면 물결 무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로 떼고 보니까 물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불쾌한 골짜기. 뭔지 알죠? 불쾌한 골짜기 뭔지? 아니요. 지구과학인가요? 아니. 심리학. 지금 심리학이죠. 아니. 잡담할 시간이 네요. 졸린 것 같으니까 하나만 말해봅시다. 불쾌한 골짜기가 전혀 쓸데없는 얘기긴 해요. 심리학이죠. 아니라니까요. 무슨 학이에요? 아니야, 쓸모가 없다. 진짜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응할 힘이 없다. 그냥 나가지. 아니 그래서 이게 코사인 x라는 그래프인데 제가 아까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얘도 결국엔 주기가 2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0부터 2파이까지가 계속해서 찍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쌤, 아까 사인 x 그래프도 그렇고 코사인 x 그래프도 그렇고 왜 얘를 계속 찍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멍청이시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어차피 대칭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그냥 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찍어내보세요. 요거 이렇게 뒤집어서 찍어내면 요거 그려지고 요거 그려지고 요거 그려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죽이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동찬 코러스가 많네. 피처링은 안 좋았어. 자, 기하학적인 측면에서는 맞겠죠. 근데 기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뒤집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주기에서 찍어낸다는 표현에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얘를 주기로 선택하셨으면 얘를 찍어낼 때 뒤집는 행위 없이 이렇게 계속 그려졌을 겁니다. 이상하네. 기분이 나쁘죠. 뒤집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반드시 하나가 온전히 포함이 돼서 그냥 옆으로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셔야 합니다. 자, 얘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최대값이 뭘로 보이십니까? 이 위에 있는 걸로 보이죠. 물론 여기도 값이 똑같을 겁니다. 실제로 같고요. 이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여기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겠죠. 아까 사인 그래프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2파이와 0 중간에 있는 여기가 파이겠죠. 파이에서 있는 최소값 사이까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봐도 0과 파이의 사이처럼 보이죠? 아니 말고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여기는 2분의 3파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눈치를 혹시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언급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아까 사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연구할 미안 잠깐만 이렇게 그려졌었죠. 파란색으로. 되게 편하네. 나한테 시비를 터는 건가? 그치? 얘를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똑같이 1에서 최대고 마이너스 1에서 최 아닌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1에서 최대인 것 같이 딱 똑같고 막 2분의 파이에서 특정값, 파이에서 특정값, 2분의 3파이에서 특정값, 2파이에서 특정값까지는 게 굉장히 똑같을 것 같습니다. 눈치가 살짝 좋으신 분이라면 코사인 그래프 약간 옆으로 밀면 똑같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차라리 못 외웠습니다라고 하지 그냥 대놓고 몰라요. 아직 안 외우셨나요 혹시? 코사인 제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9개를 외우시든 덧셈 공식 3개를 외우시든 하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바로 한 10초 정도 내에서는 변환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은 저거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더해진 형태를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화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사인 세타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 세타로 써서 그렇지 x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타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코사인 x 그래프랑 사인 x 그래프는 서로 밀고 딴 평행이동해가지고 겹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라는 게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라는 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코사인 그래프도 생긴 거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대충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일 때 찍고 1, 마이너스 1 찍어주면 끝이잖아. 너무나 간단해요. 탄젠트 그래프 굉장히 쉬워 보이겠네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많이 어려워요. 근데 안 만나요 둘이. 쟤 오늘 왜 저러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 입을 다물라. 네? 그 입을 다물라. 어쨌든 안 발언권을 만나요. 통제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안 만나요. 코사인 그래프 물결무늬요. 사인 그래프 물결무늬요. 그럼 탄젠트 그래프도 물결무늬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 진짜 씨. 스포를 했는데 아무튼 물결무늬는 아닙니다. 생긴 게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봤으면 알겠지만 주기가 2파이였죠. 2파이마다 반복되는. 근데 얘는 주기가 안타깝게도 2파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그래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틀려요. 마치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막 로그 x 치환한 다음에 막 부등식 풀고 나서 막 마지막에 딱 써서 끝 했는데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셨죠. 그런 것처럼 탄젠트는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코사인 사인 그래프 푸는 것처럼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탄젠트 그래프는 잘 안 나와요. 왜? 문제 내기가 살짝 애매해요. 막막하다 그래프를 생각하니까. 이 그래프는 뭐처럼 생겼습니까? 물결 세워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 보지 않았어요? 수학 3화 때? 맞나요?
아까 오선이 분그래프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쓱. 아니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이랑 친구 먹고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돌아가시고 이번에 어선이 보지 않았어요? 진짜로 안 많이 안 봤어요? 완전 내지. 별일 없을 텐데. 완전 내지. 어선이 봤어. X 세제곱. 내려 이렇게 나왔어야죠. X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미리 말하자면 X세제곱 그래프는 아닙니다. X세제곱은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은데 달라요. 얘는 약간 으윽했는데 X세제곱은 여기서 약간 으윽합니다. 네. 뭐가 차이점이에요? 수투 가서 배우겠지만 약간 길기가 달라요. 아무튼 모양만 똑같은 것이 얘를 보고 X세제곱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탄젠트 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쌤, 얘는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인가요? 보세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반복되잖아요. 주기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어떻게 보여드렸죠?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최소 범위랑 최대 범위의 길이로 봤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 그린 거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렸기 때문에 0과 2파이의 길이인 2파이를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하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있어서 또 하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리기가 귀찮기도 하고 난해해서 그냥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좀 더러워서 안 보일 때 이렇게 계속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그래프의 특징점 얘랑 얘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근선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2분의 파이 왼쪽에서 계속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처럼 최대가 1, 최소가 1, 마이너스 1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다 된다는 거죠.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얘는 별다른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기는 파이라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길이는 파이니까요. 그 다음에 최대값 있습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도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특징 중요한 거. 정면선에서 예를 들어 탄젠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90. 탄젠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했어요. 왜 그래요? 중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물론 2분의 파이라는 안 배우겠지만 탄젠트 90도 얼마라고 배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맞네. 그럼 뭐 고등학교 때 무한 배웠으니까 여기다 무한 적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죠? 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무한대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세타는 뭐 2분의 파일 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붙여주면 영어 가능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건 사실상 미적분 가서 배워요. 3학년 때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알아둘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우간 어차피 하니까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거 그 비율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관점에서 저격한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데 우극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만 내려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만약 여기에 이런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없다면 얘는 존재를 안 하겠죠.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쓸 일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부분 다 확통 모를 거잖아요. 네? 저는 미적분. 고생 기교만 하시. 네? 아니 여기 확통 천재 영역이라면서요. 미적분은 범죄의 영역. 둘 다 안 할게요. 해봅시다. 네, 쌤 너무 하시네요. 맞아요. 쌤 둘 다 하셨어요? 슬픈 얘기하지 마자. 그건 약간 좀 어떤 영역인지 설명. 둘 다 했다니까. 설명. 얘들아, 둘 다 안 하는 게 가능하다면 둘 다 하지 마. 가능하다면 아니 못하죠. 도망가.
확통? 빡터는 맞죠. 성적도 확률로 나와. 그날 기분이 좋다. 잘 나올 수도 있어. 그날 기분이 나쁘다. 안 나올 수도 있어. 미적으로.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긴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y는 sin x 하다가 갑자기 왜 이걸로 바꾼 뜻입니까? 중간 설명도 안 하고 개 너무하시네요. 나가 죽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설명이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잘 보면 뭡니까? sin x라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아니 대칭 이동 빼고 평행 이동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로그 함수, 지수 함수 했을 때도 우리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했었죠. 근데 sin 함수는 감사히 하십시오. 대칭 이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뭘 뜻합니까? 역함수를 뜻하죠. 근데 sin의 역함수가 여러분들 뭔지 안 배우셨습니다. 네, 안 배우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3 가서 선택하는 미적분 가서 배우나요? 안 배워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미적분 뭐 가면 좀 들을 텐데 그때 배웁니다.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다행히도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y는 x 대칭을 안 배운다는 거죠. 하지만 평행 이동은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냥 설명하는 김에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그냥 한 방에 적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차함수를 처음에 뭘로 배웠어요? x제곱으로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로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배운 이차함수는 뭘로 종결이 났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이상한 거 덕지 많이 붙였죠? 지안이 졸리니까 뭐 어떻게 커피 마실래? 괜찮아? 왜 마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덕지 뭔가를 붙인 형태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는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세 개를 다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서로 특징이 똑같아요. 하기 때문에 사인 하나로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만 볼게요. 코사인은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인에 이것저것 덕지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붙일 수 있나요? 일단은 사인 앞에 뭔가 대괄호 뭔가를 붙일 수 있어요. 곱하기로. 그 다음에요. 이 안에 원래 x만 있던데 이것저것 더 덕지 붙여보고 싶죠. 그 다음에 마지막 꼬다리에도 뭔가를 더 붙여보고 싶다는 거죠. 이 정도 붙였으면 만족합니다. 네, 결제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풀기가 매우 싫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주어진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죠. B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볼 생각입니다. 이 A랑 B랑 C랑 D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옛날에 수학 상하 때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했던 것처럼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아무것도 안 바꾸고 한번 sin x라는 원래 그래프의 앞대가리에 2만 달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개 찍어봐서 그리면 알겠지만 똑같이 그려져요. 여기가 파이고 이 파인 것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최대값이 2가 되겠죠. 왜? 우리가 원래 sin x라는 그 값의 최대가 1이었잖아. 근데 2가 곱해졌으니까 최대가 2로 바뀌겠지. 근데 최대만 아니죠. 최소도 마이너스 2로 바뀌겠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은 이 A 부분에 붙은 숫자는 뭐다? 그래프의 위아래로 얼마나 커지느냐를 결정해 준 겁니다. 원래 이거를 폭이라고 불러요. 그래프의 폭이 얼마나 넓냐 좁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 y는 sin x였는데 이번에 x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보죠. 귀찮으니까 2로 합시다. sin dx라는 게 붙으면 이것도 한번 몇 번 찍어보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똑같이 나와요. 높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인 게 똑같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약간 뭔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원래 sin x는 파일 대 0이고 2파일 대 0이었지 값이. 근데 여기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파이가 돼서 0돼야 된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기가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여기는 파이라는 거네요. 원래는 0 파이 2파이였는데 길이가 파이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그래프 주기가 파이가 됐다는 거죠. 원래 sin x의 주기는 뭡니까? 2파이였는데 주기가 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x 앞에 붙은 거는 주기를 결정하는데 여기 앞에 2가 붙었다고 주기가 2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앞에 붙은 숫자 있죠? 얘랑 뭘 곱해야 2파이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를 들어 sin bx라는 게 있는데 얘의 주기는 뭐라고요? b분의 2파이라고. 대신에 이 b 앞에 2만 들어갈 수 있나요? 마이너스 2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들어가면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나요? 세상의 주기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심스럽게 절대값을 지어줍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y는 sin 2x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b 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 파이가 되죠. 그게 주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문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C랑 D는 굳이 보여드릴 필요도 없이 정말 간단합니다. 왜? 여기를 보면 C의 역할은 뭡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를 결정해주겠죠. 물론 앞에 붙은 B 때문에 C만큼은 아니고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묶어줘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 D는 뭐겠습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막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1을 적어요. 근데 여기 D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어떨 때 D 때문에 만약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최대값이 1이 되고 여기가 여기가 2가 되고 1이 되고 최대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A는 뭐를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B는 뭐를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럼 네가 아니까 그냥 막 말해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요. 실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취소 주기를 구하라는데 보통 우리는 최대 취소랑 주기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왜?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다는 거죠. 대충 머릿속으로. 나 그리고 탄젠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네. 탄젠트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 2x라고 나와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사인 x인데 x 앞에 뭐가 붙어버렸네요. x 앞에 붙은 거는 뭐를 결정한다? 주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2가 붙었네요. 2의 절대값은 뭡니까? 2죠. 2랑 뭘 곱해서 2파이가 되죠? 파이를 곱해서 2파이가 되죠. 2 곱하기 파이가 2파이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기는 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변동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졸리니?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러네. 주기가 파이고요.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왜? 딱히 밀고 당긴 것도 없고 위아래로 밀고 당긴 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이 1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래프 그리면 제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라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코사인 x였을 텐데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때문에 위아래로 뒤집히긴 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가 한 번 더 붙었으니까 위아래로 이만큼 커지겠네요. 2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주기는 그대로일 거예요. 왜? x 앞에 딱히 붙은 게 없으니까요. 주기는 그대로 2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대랑 최소가
2랑 마이너스 1을 바꾼다는 거죠. 원래는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2가 붙었으니까 추가로 2배씩 커지겠네요. 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인데요. 님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2고 최소값이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위아래가 바뀌겠죠. 그리고 그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냥 물결 대충 점만 맞게 그리시고요. 써주시면 끝납니다. 어디 포인트만 잘 짚어주시면 돼요. 다들 졸리신 것 같으니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아, 내가 47분 정도의 링크를 다시 주도록 할게. 용근이요. 아 미안 정모야. 그냥 사람을 어떻게 보는데. 쉴 거야. 47분에 다시 링크 줄게. 하고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제안이 자기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해야 돼.